사랑을 목격해서 본인이 신고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 아버지의 임종도 봤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현재 음,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남동생 하나? 근데 음, 남동생하고는 관계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음, 남동생하고 음, 연락을 아주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썩 서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관계는 아닌 상태에서 음,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음,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정 상황을 보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네. 아내가 잠시 피신한 사이에 아이를 아동보호기관에 넘긴 거예요. 뭐 아이고, 아빠가 네, 음, 그렇게 넘겼는데 넘기고 나서 이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음, 넘기고 나서 이혼을 하고 아이를 찾아오려고 1년 동안 엄청 애를 썼는데 네. 어, 뭐 가슴 핑계를 다 대면서 안 줬대요. 하여튼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가슴 핑계를 대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냥 굉장히 사무적 처리, 음, 그들한테는 그냥 일감 처리하듯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분에 찼다고 그래야 되나? 그 억울함이 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일단 그런 상태인데 현재 상태는 제가 볼 때 약간 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음,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방 있었던 일. 해리가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하는데 음, 자꾸 자해를 하고 심해지니까 점점 심해져서 오히려 이제 음, 아이를 찾아오고 안정되니까 감정이 뒤늦게 더 많이 이제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근데 그 감정의 주체가 안 되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네. 하려고 해도 이제 바우처를 쓰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음, 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음, 그리고 저소득층이어서 이제 뭐 돈을 더 들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음, 그리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 약을 주고는 있지만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그렇게 심한 센 정도의 약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처리는 안 되는 상태에서 상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해를 하다가 저번 주에 왔는데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서 이게 너무 시급해 보이는데 위급해 보이는데 네, 네. 내면 탐색을 했는데 결국에 내면에서 자기를 죽이고 싶은 자기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제일 시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네네. 나타나서 그냥 사실 그 부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줬거든요. 제가 잠깐요. 그게 뭔 뜻이지요?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해서 결국에 네네. 자기 자신을 죽여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죽이고 싶어 하는 자기가 음, 죽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싶어 해서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싶다고 하고서는 그 작업이 딱 음, 음, 끝났는데 음,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하더니 그냥 눈을 떠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내담자가 눈을 뜨는데 뜨지 마세요. 집중해서 다시 들어가자고 하기가 어려웠었던 게 음, 일단 그럴 힘이 없어 보였고 뭔가 이렇게 뒤처리가 안 됐는데 여기서 끝내도 되나라는 그런 염려? 걱정이 음, 들기는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말고 그냥 하기 싫다고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게 그래도 음, 괜찮은 건지? 음. 선생님,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담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하는 부분, 자살 시도를 하도록 하는 부분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하고 나오게 되셨어요? 그 내담자가 그럼 원하는 대로 해보자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 했더라고요. 확인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 죽였냐, 자기를 잠깐만요. 죽였냐. 잠깐만요. 원하는 대로 해보자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원하는 것이 음, 타인도 죽이는 거지만 네,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셨어요?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설득하거나 그게 워낙 에너지가 세 보였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죽이고 싶어 하는 부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의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이, 음, 해보고 싶어 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게 그 부분을 좀 수용해 주거나 그 부분을 용납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음, 그, 네, 그 마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해지고 싶은 걸로 보여졌거든요. 대놓고 막 음, 욕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수용해 주거나 용납해 주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았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마음 안에서? 음, 그게 자꾸 자살 시도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자해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자살 시도나 자해가 나타나는 걸 줄여보고 싶은 선생님 안의 부분이었네요. 네네. 그래요. 그 부분이 선생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그래요. 좋은 의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음, IFS 치료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뭔가 자살 시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분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해보도록 해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음, 해보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어째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자살 네. 시도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부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타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부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탐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사그라들면,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죽이는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죽이는 전략을 고수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죽이려고 할 때는 듣기에는 보호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전략이 왜 생겨났는지 물어봐야죠. 너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러냐 물어봐야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죽이는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IFS 치료는. 그러니까 보호자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호자는 대단히 똑똑하고 굉장히 충실해요. 그 시스템을 유지시켜온 모든 영웅적인 역할을 한 게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여성이 그렇게 자살하고 싶다라고까지 느낄 때에는 아마 엄청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안에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마음을 내기보다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라는 거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너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냐. 너가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고 나면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냐. 그거예요. 그거를 그, 음,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궁금한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 설명들을 내담자한테 그 내면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아니요, 해보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IFS는 경험적인 치료거든요. 설명하는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음, 선생님이 내담자 역할을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 자살하려고 하는 아내 역할을 해보세요. 네. 자, 아내분 지금 마음 안에서 자꾸 죽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죽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몸에서 어디에서 좀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머리가 아프고, 음,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에 우리 좀 집중을 해볼까요? 이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서 죽어라, 죽어라라고 할 때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라고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죽어라고 하는 건지 좀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손성희님이라고 한다면, 손성희님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계속 더 죽으라고 하는 건가요? 고통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고통을 음,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러네요. 정말 고통을 느끼는,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손성희님 안에 있으신 거네요. 그럼, 사람들이 왜 가만히 두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음, 차라리 없어지면 음,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괴롭히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차라리 고통을 없애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뭘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나요? 좀 물어봐 주세요. 너가 그렇게 해서 날 도와주려는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고.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현서이님 안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알겠네요. 이 부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맞는지 한번 마음 안에 물어봐 주실래요? 어떻게든 고통에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그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선생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땠다고 하나요? 조금, 어떤 마음이 드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거기서 널 구해주고 싶어서,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어서, 고통이 끝이 없다.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 부분한테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면서 너도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선생님, 그랬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어땠다고 하나요?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고통스러웠다고. 사람들은 괴롭히고 끝이 없고,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에서부터 음, 그걸 그냥 지켜보고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화나고 그렇겠네요, 정말. 얘기 들으시면서 내 안에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라고 하는 부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퇴근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마음이 오죽하면, 들고,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음,
오죽하면 차라리 죽어서 끝내. 그랬을까. 이 부분한테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 나름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너한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걸 좀 전해 주세요. 네, 전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선생님. 네. 잠깐만요. 제가 기침을 좀 하고요. 목이 컬컬하고요. 아이고, 참나. 줌을 꺼놓고 여기서는 소리를 안 끄고 계속 기침을 했네. 자,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전자 선생님, 저 역시도 자살 시도를 하는 내담자가 있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셀프의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이 자살하려는 부분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의 셀프 퀄리티로 이 내담자가 자신의 셀프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이 되게 많이 해요. 그 셀프에 접촉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자꾸 막히고 하다가 막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지금 정도라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내면에 들어가서 한 것 같은 그런 게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냥 네. 직접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음, 자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려고, 자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자꾸 죽으려고 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나는 음, 그 내담자의 죽으려고 하는 부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내담자한테 뭐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잘 안 돼요. 네. 어렴풋이 됐다가 헬이 됐다가 어렴풋이 됐다가 헬이 됐다가 자꾸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눈 감아 보세요.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 죽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서 자꾸 죽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차라리 이대로 살 수가 차라리 끝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음, 대해서 더 이상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렵다라는 마음이네요. 반영도 해 주시고 이 음, 부분이 이 부분이란 용어도 쓰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걸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마음인 거네요. 이런 얘기하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셀프로 이 죽으려고 하는 게 그냥 나쁜 의도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그 부분한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했을 때 측은하고 뭐 그런 얘기할 지금 상황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음, 내담자가 거기까지 들어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부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세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했을 때 그 부분에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그 부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마치 록산느의 그런 자해하는 부분이 그 몸에서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 그랬던 것처럼 또는 거식이나 폭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건드려질 때 그걸 해결하려는 것처럼 나타날 때 의도가 있다라는 것, 좋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내담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 그 부분에게 협상을 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정희님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끝내려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더 이상 고통은 안 느끼지 않나. 그런 거네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들려요. 정말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느끼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걸 느끼느니 차라리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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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걸 느끼느니 차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거 우리가 조금 다룰 수 있다면 정말 죽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음, 희망파리. 이게 희망파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말은 맞지만 이렇게 죽고 나면 몸도 사라지는데 그러고 나면 어 아무리 고통을 없애려고 그렇게 죽인다, 죽인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없어지고 나면 그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고 몸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죽겠다라는 걸 좀 보류해 줄 수 있는지 쪼끔 마음 안에 물어보세요. 이렇게요. 음, 만약에 직접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마음 안에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직접 접근이 아니라 부분하고 작업을 한다면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겠죠. 자, 선생님이 다시 내담자 역할을 해 주세요. 자, 네, 이어가 볼게요. 자, 손성희 님이라고 치고 자, 손성희 님 그 부분이 어 마음 안에 고통을 막 엄청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한테 우리가 이 작업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손성희 님을 살아있을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내가 원한다면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반갑네요 그 말이. 손성희 님은 그걸 원하시나요? 어떠세요? 내 아이가 있어서 저도 어떻게든 그렇죠. 살고 싶은데 제 그렇죠. 뜻대로 안 돼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손서희님 마음 안에 아이를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신 거네요.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위해서는 살고 싶어 하는 부분도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마음 안에 고통을 느끼는 부분은 크고요. 네, 그래요. 그 아이를 걱정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에게도 "너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타나 줘서 반갑다."고 좀 전해 주세요. 네, 전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더 만날 수 있도록 요 아이 걱정하는 부분 쪼끔만 기다려 줄 수 있는지도 좀 물어봐 주세요.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너무 음. 걱정이 된다고, 음. 아이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음. 자꾸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음. 음.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한테 "너의 말이 이해된다."라고 전해 주세요. 네, 전했어요. 음. 이 부분이 정말 아이를 걱정하네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 한 부분은 그러는 것 같고 한 부분은 "그래도 너무 힘들고 고통을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마치 둘이 되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쪼끔 더 얘기를 나누면 쪼끔 더 좋을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마음에 물어봐 주실래요? 둘 다에게? 서로 양보하기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순서이님 안에서 엄청 크다."라는 얘기네요. 엄청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어느 하나도 비켜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양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양쪽으로 갈라서 앉히거나 가족 치료하듯이 양쪽으로 갈라서 앉히거나 몸에서 두 개로 가르거나 두 개로 갈라서 각각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지금 두 개가 팽팽한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중요한 걸 알겠다고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무시할 생각이 없으니까 양쪽 다 들어보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정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먼저 만날까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살고 싶은 부분을 먼저 만나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부분을 먼저 만나는 동안 얘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 주세요. 지금 죽어라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알겠대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알겠대요라고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두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는 두 부분을 같이 만나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짤막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뭐 시연처럼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뭐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툴렀을 수 있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음, 이런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진 내담자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만나보니까 참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설득이 그런데 죽지 마 또는 하던 일을 그만해가 아니라 너가 도와준다면 내가 다른 것을 너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도와줘.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아니라 이게 그냥 설득이 아니라 죽지 마, 죽지 마가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이게 협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6개월만이라도 또는 상담받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상담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너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스스로 오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혹시 다른 분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일단 전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들을까요? 선생님 지금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생겨서, 네. 네, 네. 좀 제가 하면서 저번에 게 너무 제가 하다가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상담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희망팔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해주셨는데, 협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IFS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셀프, 참자잖아요. 음, 참자기. 그래서 상담자가 셀프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내담자를 잘 도와주는 방식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상담자 역시 자신의 진정성 있는 셀프 상태에 있을 때 그 진심이 통한다고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방식이야 꼭 IFS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고 울어주고 함께한다라는 걸 알면 그 내담자도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누군가 한 사람은 같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음, 같이 있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살한 문제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해주고 구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음, 있어줄 수는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 코멘트를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 봐요, 아무도.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잠깐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잠깐 마칠까요? 자, 잠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잠시 접촉해 봅니다. 꽃바람 소리가 엄청 센데? 그렇죠. 아니, 이거 마이크. 네. 아, 꽃바람 소리가 갑자기. 자, 자신의 내면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되거나 이상하거나 하나도 뭔가 나쁜 부분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해서 나타난 부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전해봅니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또는 뭔가 내가 그 부분을 진정한 연민이든 사랑이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놀라운 부분들의 여러 부분들과 함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우주와 같은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것도 느껴봅니다. 마치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계로 또 태양계와 다른 은하들이 우주로 커다란 하나의 우주를 만들듯이 내 안에서 이런 여러 부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나라는 한 우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껴봅니다. 모든 일에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행성과도 같은 나의 부분이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거나 아프거나 지나치게 일을 하거나 그럴 때라도 전체 우주는 그대로이듯 나 자신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우주와 같은 우리가 여기 보이스룸에서 여러 개의 우주가 서로 만나듯 그렇게 또 연결되어 만나 있다라는 것도 느껴봅니다. 이 연결감과 존재에 대한 감사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